지배문제 불가서 원칙, 뭐 이런 몇 가지 주권 평등의 원칙, 이런 몇 가지 원칙들이 국제법 원칙이었다면 20세기에는 뭐 국제평화주의랄지 무력 행사 금지 원칙이랄지 인권 보호의 원칙이랄지 국제법 원칙도 이제 다양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을 통한 어떤 국제사회에서의 이상주의적 경향이 많이 현실화되게 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런 국제 유엔 전문 기관들이 많은 역할을 한다. 자, 아까 나온 국제법 협회, 그리고 국제해양위원회 (International Marine Committee), 그리고 아까 본 국제상업회의소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라는 약어는 이제 여러분 뭐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코트, 국제 형사재판소라고 또 이 ICC로 불려요. 근데 이제 우리 국제 통상 국제 무역 관련해서는 체인버 오브 카머스 상업회의소를 지칭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한국과 EU 간의 주세 분쟁에 관련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 몇 페이지인가요? 23페이지. 자, 그러니까 법을 이해할 때 이 사례를 통해서 접근해 보면은 이게 좀 어렵다 느껴지다가도 또 쉬울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당사자들이 이 나라죠. EU는 물론 엄격한 의미에서 나라는 아니지만은 유러피언 유니언 국제 유럽 연합이라고 우리 보통 부르죠. 유러피언 유니언. 이게 하나의 법적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뭐 EU에는 뭐 지금 영국은 탈퇴했지만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뭐 유럽 여러 나라들이 가입해 있든, 소위 그래서 이게 유럽 연합을 초국가 기구라고 그래요. 수프라 내셔널 수프라내셔널 오가니제이션. 그런데 이 유럽 연합은 국가성 관점에서 유엔보다는 희박하지만은 미국보다는 좀 희박하지만은 유엔이나 다른 지역 결합 그러니까 지역 기구들 보다는 국가성이 훨씬 강합니다. 유럽 차원의 어떤 통치 기관이라고까지도 부를 수 있는 유러피언 커미션, 유럽 집행위원회죠. 나라로 치면 행정위원회, 행정부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유러피언 카운슬, 유럽 이사회, 이제 EU 기구 중에서 가장 실권이 큰 기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유러피언 파라먼트, 소위 의회가 있지만은 이 의회보다도 법 제정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실제적으로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 것이 이제 유럽 이사회예요. 유러피언 카운슬. 그리고 ECJ, 유러피언 코트 오브 저스티스, 이런 어떤 유럽 연합의 최고 사법기구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EU는 국가 비슷합니다. 중앙은행도 있어요. EU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폐도 이 유로라는 단일화폐가 있죠. 물론 지금 유로화를 사용하는 문제하고 EU 회원국이 잡을 때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이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로화 사용에 관해서는 다른 국제협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지역에는 수많은 국제협약이 있고 EU라는 것도 본질적으로는 어떤 국제 조약에 기초한 체제이기 때문에 뭐 어떤 수프라 내셔널이라고는 하지만 뭐 국제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져요. 근데 이런 여러
어떤 국가 유사한 통치 기구들이 있어서 사실 국제 통상 경제 영역에서는 하나의 단일한 법적 실체다. 그러니까 법적 주체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법을 공부할 때는 법률 관계를 이제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학습하잖아요. 연구하고 학습하는데, 그러니까 법률 관계는 이제 법적 주체가 있고, 이 법적 주체 간에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느냐. 아, 그러니까 법에서 법적 주체가 무엇이냐. 국제기구, 국제법은 국가가 법적 주체다. 그럼 국제기구도 법적 주체가 되느냐? 설립 목적법 내에서 된다. 또 개인이 법적 주체가 되느냐? 과거에는 법적 주체가 아니었지만 뭐 요즘 현대국제법에서는 국제인권법, 형사법, 국제형사법 이런 새로운 국제법 영역이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이런 현대 국제법에서는 법적 제한적이지만 법적 주체가 된다. 이런 것들이 법을 공부한 처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법적 주체, 통상법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한국은 당연히 국가니까 통상법의 주체입니다. 우리 한국이 WTO법상 어떠한 권리 의무 관계를 갖느냐, 일본이 어떤 권리 의무 관계가 있느냐, 권리 의무를 갖느냐. 그래서 그에 관해서 다툼이 있으면 그게 법적 분쟁이고 최근의 예로 그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관련한 법적 분쟁이 있었죠. 자, 그래서 한국과 프랑스 간에 뭐 어떤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EU는 어떤 경제적 단일체로서 국가 유사하고 지금 WTO 회원국, 뭐 프랑스, 독일 이 개별 회원국들도 개별 국가들도 WTO 회원국이지만 EU도 WTO 회원국입니다.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EU하고 프랑스 간에 근데 법적 분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국가기구지만 그러니까 WTO 회원국은 원칙적으로 이제 국제법상 국가로 취급되는 실체들이 가입 당사국인데요. 이런 국제기구가 있고요. 또 국가는 아니지만은 단일한 관세 부과를 하는 그런 실체들. 그런데 홍콩 같은 경우에 이 홍콩 같은 경우도 국가는 아니지만 WTO 회원국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법적 주체를 알아봐야 되고 이건 이제 국제통상법 이제 한 학기 동안 가장 중요한 이제 국제통상법이라고 하실 때 WTO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WTO 회원국 자격이랄지 뭐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시고요. 국제통상법이니까 아까 그 국제상거래 관련해서 매도인 매수인 간에 어떤 권리 의무 관계가 있느냐 이제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이 국가들이 법적 주체가 되고요. 그리고 이 국가들 간의 그 시장 시스템 관련해서 구체적인 매매 계약 관련한 분쟁이 아니고요. 시장 시스템 관련한 분쟁이 통상 분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당사자가 나라 국가가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법을 공부할 때 우리가 법률 관계를 공부한다. 제가 뭐 가끔 그 페북 글도 씁니다만은 여기 판사나 어떤 변호사 이런 입장에서 이 법을 좀 생각해보고 분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게 쌈밥집에서 쌈밥을 잘 먹으면 법을 잘 공부할 것이다. 이렇게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원고 피고는 다투잖아요. 그래서 이 밥이라는 건 뭐예요? 법하고 좀 발음이 비슷한데 없으면 못 사는 것이잖아요. 필수품이고. 그래서 제가 변호사나 뭐 이런 그 법적 분쟁 관련해서 이게 법들이 싸운다. 그래서
쌈밥집 사람들이다 이렇게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지금 학생이지만 나중에 이제 로스쿨 진학해서 법률 전문가가 된다든지 실제로 뭐 분쟁 이런 걸 다룰 경우도 있겠고요. 또 우리 법과학 교수님들은 그걸 희망하고 뭐 그렇게 진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공부를 할 때 실제로 이게 권리의무관계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다툼이 있게 되면 어떻게 이게 어떤 절차에 따라 해결되고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1999년인가요? 이거 잘 안 보이네. 6월 한국 주세제도. 주세는 이제 그 술에 부과되는 소비세죠. 이 주세제도에 관한 WTO 판결은 한국인의 술자리를 흔들어 놓았다. 소주와 양주 간 주세 구조의 시종을 공고한 이 판결로 한국 주류 전반의 주세 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는 세금이 상품 가격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류의 특성상 각 주류 간의 세금 구조의 변동은 그 가격 구조를 크게 바꿔 놓음으로써 애주가와 술 소비 패턴과 지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뭐 우리 교재 2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을 소비할 때 우리 소비자들이 그 소비세를 내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간접세니까 생산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세가 아니니까 이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죠. 뭐 소득세가 아니고 소득세 같은 경우는 직접세죠. 그래서 이런 국가 정책적으로 이런 상품에 대한 소비세는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술이라는 게 건강상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소비세도 좀 높고요. 사치품, 아주 고가의 자동차 관련한 소비세도 좀 고율이죠. 국가 정책적으로 그러한 상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매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비세를 부과하는데 국가는 이제 소비세를 부과하죠. 근데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세계 경제헌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WTO법을 지켜야 돼. 이 국제법이지만 국제법 존중주의보다 좀 강도가 높아. 우리 헌법에 보면 국제법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국제관습법 조약은 국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뭐 이런 조항이 있죠. 국제평화주의, 국제법 존중주의 관련한 조항인데, WTO는 뭐 그렇게 보면은 다자조약, 국제조약인데요. 이제 이것은 입법 창설적 성격, 조약이긴 하지만 어떤 체제, 하나의 체제를 만드는 체제 형성 조약, 국제관습법이 뭐 성문화되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파워풀한 그런 국제법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통상 영역에 있어서 이걸 지켜야 돼요. 자, 그러면 주세를 부과할 때 WTO법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 WTO법 중은 이제 원칙이라고 불리는 뭐 최애국 대우, 내국민 대우 쭉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런 원칙들이 있어요. 원칙이라는 건 뭐예요? 뭐 여러분, 원칙을 지켜라. 당사국들에게는 의무죠, 의무. 권리 의무 관계라는 관점에서 의무입니다. 최애국 대우 원칙, 최애국 대우 의무. 또 내국민 대우 원칙. 가장 대표적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WTO법 복잡하다. 이렇게 하지만 물론 이제 실제로 디테일하게 복잡한 조항들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실제 다툼을 보면은 이 원칙을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그 실제 국가를 대리하는 통상 관련 변호사들이 WTO에서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런 원칙들. 너희 나라는 최애국대 원칙 위반했다. 이 너희 의무인데 이거 왜 위반하느냐? 내국민대 원칙 위반이다. 수량 제한 금지 원칙 위반이다. 그러면 이제 반대 당사국은 그 최애국대 원칙에 대한 예외가 있다. 원칙법과 예외법
우리 법학개론 시간에 원칙법과 예외법이 있다. 이런 원칙이 있지만 이런 예외 조항에 해당이 되어서 뭐 국가안전보장이랄지 국민보건, 일본 수산물 분쟁 관련해서는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방사능 오용 가능성이 있는 수산물을 금지했는데 뭐가 잘못이냐? 이 예외법에 해당이 된다. 실제로 이제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승소했죠. 예, 그래서 이런 주장들이 있게 됩니다. 그게 다퉈지죠. 자, 이 사안도 이 최애국대 원칙, 내국민대 원칙은 이제 곧 나오겠습니다만은 소위 그 무차별주의, 무차별주의, 자꾸 주의 주장하니까 꼭 공산당 같다. 예? 무차별. 무차별주의라는 건 말 그대로 차별하지 말아라.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떤 교수님들이 이제 비차별 원칙 뭐 이렇게도 불러요. 원어로는 non-discrimination. 왜 차별하냐? non이라는 건 부정어죠. discrimination이라는 건 차별입니다.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 대표적인 무차별주의, 비차별 원칙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최애국대우 내국민대우입니다. 내국민대우는 쉽게 얘기해서 자국민과 민이라는 건 여기 뭐예요? 기업이죠, 기업. 무역을 거래를 하는 기업. 그러니까 자국 기업과 외국 기업을 평등하게 해라. 이게 내국민대우예요. 최애국대우라는 건 뭐예요? A국 입장에서 B국하고 C국을 평등하게 대우해라. B국한테만 잘하고 C국한테는 차별하고 못하고 이러면은 C국이 서럽다 이거예요. 법이 지향하는 게 뭐예요? 나라가 개인 기업이랄지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나라를 또 뭐 유기체적 관점에서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들 간에도 평등해야 된다. 뭐 주권 평등의 원칙도 있지만은 그것이 최애국 대우예요. 그래서 이런 원칙들은 소위 법이 지향하는 자유. 차별받고 그러면 자유가 가능하겠어요? 하기 싫지. 예? 그리고 평등. 자, 우리 대법원 저기 서초동에 있는데요. 가보시면은 이제 그 저울을 들고 있는 그런 여신상이 있어요. 우리 조선대 법과대학 앞에도 있죠. 이제 그 여신상이 이념으로 하는 것이 자유와 평등. 저울이라는 건 이게 재본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디에 기울어지면 안 되고요. 그렇게 평등하면 사람들이 신뢰하고 스스로 어떤 결정을 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오만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이게 자유도 잘 안 돼. 그리고 정의가 없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이 자유라는 건 특히 그 법치주의하고 관련이 있어요. 법에 따라 뭘 예측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어야 자유가 있는 것이죠. 자, 아프리카 뭐 사자나 무슨 그런 약육강식의 동물 세계도 아니고 사람이라는 건 무슨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행동에 관한 규준이 있어야 돼, 규준. 이게 법이 자의적이고 그러면은 이게 자유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중요한 핵심 원리로 해요. 자, 그러니까 이게 국제통상법 영역에서도 이런 평등, 비차별이라는 거, 이건 평등이죠, 결국. 나라들 간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뭐 이런 내국기업과 외국기업 간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이 사안에서는
차별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분쟁이 있던 왜 EU 기업을 차별하느냐? 한국 기업과 EU 기업을 차별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NT 내국민대의 원칙이 문제가 되겠죠. 이 주세 분쟁은 EU가 한국에 대하여 위스키에 대한 주세 인하를 요구했다. 자, 서양 나라들은 이제 위스키를 우리나라에 팔죠. 그런데 다른 그러니까 위스키는 주류인데 우리 이제 법 만들 때 보통 뭐 주류 관련한 소비세를 부과하는데 우리 한국은 이제 소주를 많이 마시죠. 그래서 이 주류니까 소주하고 위스키는 같은 주류니까 세법상 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위스키에 부과되는 소비세, 소주에 부과되는 소비세 동일하게 부과돼야 되는데 지금 한국 정부는 이걸 차별과세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국내산이고 위스키는 서양산이니까 이게 수입 물품이니까 아마 정책적으로 이걸 차별한 모양입니다. 근데 그것이 같은 주류인데 차별하기 때문에 내국민대의 원칙 위반이다. 것이죠. 왜 내국민을 우대하고 EU 기업을 소외시켰다. 차별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관련해서 이게 차별이냐 아니냐, 이 법적 판단이 쉬운 게 아닙니다. 예컨대 가장 먼저 이게 동종 상품이냐, like product, 동종 상품인가 여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원어로는 like product인데요. 이 상품이 다르면은 의류하고 주류하고는 상품이 다르잖아요. 옷하고 옷 같은 건 필수품이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국가가 소비세를 뭐 조금 저율로 할 수 있고, 이 주류 같은 건 뭐 건강에도 안 좋고 그러니까 높게 해서 뭐 소비를 억제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동종 상품이냐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건 차별해도 다른 상품이니까 차별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통상법에 있어서 이 동종 상품 개념은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개념이 됩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WTO 만들어지기 전 같은 시절에는 similar merchandise, similar 또는 same, similar는 이제 유사 상품, 같은 부류의 상품. 동종 상품일 때는 same merchandise, merchandise라는 말 썼는데, 뭐 like product로 바뀌었어요. 이 merchandise는 상인들이 이렇게 교환하는 경우의 대상으로서의 상품이라는 느낌이 강하고, 프로덕트는 이제 제조해서 판매하는 상품이라는 느낌이 좀 강한데, 어쨌거나 둘 다 상품이라는 얘기인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머천다이즈가 더 좀 좋은 것 같은데, 이 WTO 만들어지면서 바뀌었어요. 그리고 like, same도 like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WTO, 우리나라가 이거 사실 패소한 판결이죠. 뭐 실제로 WTO에서 다퉈졌나요? 아마 패소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EU의 승소 판결 내린 사안인데요. 이게 동종 상품이라는 얘기죠. 주류. 그리고 이제 그 동종 상품성을 판명함에 있어서 그거는 이제 법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게 WTO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게 동종 상품이냐. 어떤 사람은 이 소주하고 위스키가 뭐가 같냐. 한국은 국산이고 하나는 국산이고 하나는 외제산이고 도수도 다르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면 동종 상품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제 WTO 법상으로는 외관이랄지 물리적 성상, 그 소비되는 어떤 패턴, 그러니까 뭐랄까 소비되는 어떻게 소비되느냐, 그리고 그 소비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갖느냐, 뭐 등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이게 경쟁 가능성입니다. 시장에서의 경쟁 가능성. 경쟁 가능성. 그러니까 위스키 값이 오르면은 사람들은 소주를 소비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게 경쟁 가능성이 있는 거야. 의류하고 이거는 뭐 물리적 성상도 다르지만은 소주하고는 소주 값이 아무리 올라도 의류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옷은 또 옷이니까 경쟁 가능성 이런 경우는 없는 경우죠. 뭐 물리적 성상부터 이게 다르고요. 가장 일차적인 것이 피지컬 한 것이죠. 물리적 성상이고요. 이게 뭐하고 그럴 때는 결국 이런 경쟁 가능성, 시장에서의 경쟁 가능성 여부를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게 경쟁 가능성이 있고 동종 상품이고 이걸 차별적으로 소비세를 부과하면은 내국민 대원칙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WTO 패널은 EU의 승소 판결을 내린대요. 자, 한국의 주세 제도를 보면은 알코올 도수 25도인 희석식 일반 소주에는 주세 35%, 그리고 주세의 10%에 해당하는 교육세로 전체 38.5%, 알코올 도수 40도 도수에 따라서 부과하네요. 안동 소주, 음배주 같은 증류식 소주, 전체 55%, 양주에 있어서는 뭐 전체 130%, 104%, 이렇게 되니까요. 이게 차별적으로 이렇게 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어요. 한국은 소주와 위스키는 제조 과정, 유통 경로, 소비 패턴, 이런 게 다르다. 시장에서 경쟁 대체 관계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위스키 값이 오르더라도 위스키를 소비하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게 고급 술이고 그것만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소비 패턴,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먹는다는 얘기겠죠. 소비 패턴. 그런데 패널은 WTO는 지금 분쟁 해결 관련해서 뭐 상소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분쟁 해결 관련해서 매우 체계적인 법을 두고 있는데요. WTO는 이제 패널은 그러니까 1심 비슷해요. 국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또 법을 적용합니다. AB 항소기구는 사실관계에는 관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패널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따라서 우리 국내 그 대법원처럼 협정 해석상의 어떤 법리 다툼에 관해서만 판단을 내립니다. 패널은 소주와 위스키는 같은 중류주의 동종 상품으로 판정하였으며 한국이 소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스키에 대해서 고율의 세율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차별은 제거돼야 한다. 그래서 한국의 주세법은 개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도메스틱 메저예요. 국내 조치입니다. 뭔 국내적으로 조치를 했다 이거예요. 법을 만든다 할지, 뭐 대통령이 명령을 내렸다 할지. 그래서 이 도메스틱 메저가 바로 심판 대상이 됩니다. 근데 그 범위는 무슨 우리 국내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랄지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범위가 넓어요. 넓은 개념의 국내 조치입니다. 정부가 지원해서 만든 웹사이트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그 국내 조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국내 조치들이 WTO법에 합치해야 되고 합치되지 않으면은 철폐가 권고된다. 철폐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판정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뭐 보복 조치를 허가한다 할지 해서 또 하게 되고 뭐 보상 관련해서 협의를 하게 되고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한국은 소주가 주류 소비 약 70%를 차지하는 일반 서민들의 술인 반면에 양주는 고가의 고급술로 되어 있다. 결국 우리 소주와 양주 주세를 동일하게 하려면 소주세율을 올려야 되는데
IMF 사태로 가뜩이나 시름에 젖어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고 양주의 가격을 내리자니 수익 급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요. 그러니까 국내 정책 담당자들도